가격에도 정해진 룰이 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가격 결정하는 비법. 요즘은 평균이 없는 시대라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예전에는 중간을 얘기하고 평균을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양극단에 몰려 있으니 평균은 의미가 없어진 거죠. 미슐랭 투스트라는 초밥 오마카세 식당의 저녁 식사는 1인당 42만 원입니다. 지난주 찾았던 공덕역 중국집의 짜장면 한 그릇은 5천 원이었고요. 같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데 무려 84배 차이가 납니다. 오른쪽 사진은 최근 너무 많이 오른 주류 가격을 싸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10년 전 가격으로 소주를 5,000원 받는다는 현수막입니다. 10년 전이면 2014년인데 그때도 소주가 5,000원이었는지 그리고 할인해주는 가격이 싼 건지 한참 생각하게 만드는 광고였습니다. 최근에 전국 모든 음식점에 달린 포털 리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저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리뷰가 10,000개 이상 달린 맛집들 중에 가성비에 대한 평가가 많은 2개 가격이 메뉴 사진입니다. 왼쪽은 기본 야채 샐러드를 3,600원에 판매하는 리우키친이라는 가게고요. 오른쪽은 세숫대야 같은 양을 자랑하는 잔치국수 7,000원의 행주산성 원조 국수집입니다.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가성비가 좋은 맛집들 같죠? 그런데 삼각지에서 유명한 몽탄이라는 고깃집에서 1인분 34,000원에 판매하는 우대갈비도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요. 성수동 타코 튜즈데이에서 3단 파이타를 42,000원에 판매해도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가 붙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 같은데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는 왜 붙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가성비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을 때 가성비라고 했지만 이제는 성능을 먼저 생각하고 그 성능에 지불할 만한 가격이라고 판단되면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가격이 기준이 아니라 성능이 기준인 거죠. 그래서 가성비의 반대 개념으로 가심비가 등장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만족한다면 가격은 아깝지 않아와 같이 되어가는 중이죠. 과거에는 제품이나 메뉴의 가격을 정할 때 원가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식자재 비용은 물론이고 인건비나 월세, 기타 비용과 이윤까지 더해서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이론이 많았죠. 그런데 요즘은 고객이 낼 수 있는 가격, 옆 매장에서 팔고 있는 가격, 그리고 아이템의 희소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원가 계산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자칫 다른 비용들은 고려하지 않고 식자재 비용만 생각하면 이윤이 남는다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떡볶이 1인분의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지에 대해 한 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인데 1인분 5,000원을 받아야 손익분기점이고 6,000원을 받아야 일부 이윤이 남는 구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소한 손해보지 않는 선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원가 계산법은 최소 가격을 설정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최소 가격을 설정한 후에는 평균 물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17만 개 음식점 포스 데이터를 통해 집계해 보니 2024년 상반기 우리나라 삼겹살 1인분의 평균 가격은 13,72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와 강원 같은 관광지는 비싸고 부산, 경북, 경남 같은 영남 지역이 낮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지역 특성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김치찌개 같은 식사 메뉴는 대전과 세종이 비싸고 대구와 제주, 경남, 부산이 낮은 것도 재미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카페에서는 제주와 강원이 비싸고 역시 영남 지역이 저렴한 것도 발견할 수 있고요. 소주같이 품질과 용량이 동일한 품목에서는 서울, 제주, 광주, 제주가 높고 지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지역별 물가를 모르고 혼자만 높게 받으면 장사가 안 될 것이고
혼자만 낮게 받으면 손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이템에도 가격 편차가 있습니다. 삼겹살이나 아메리카노 같은 메뉴는 평균 대비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김치찌개나 소주 같은 메뉴는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내가 취급하는 메뉴가 가격을 올려도 되는 메뉴인지 가격 저항이 심한 메뉴인지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념된 음식보다는 회나 생고기처럼 양념되지 않은 음식의 가격 탄력성이 크고 식사 메뉴보다 디저트류의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렇게 주 메뉴의 가격을 결정하고 나면 나머지 사이드 메뉴와의 관계들이 형성됩니다. 삼겹살이 1,500원일 때 소주 한 병은 4,500원, 된장찌개는 4,000원의 평균 가격대를 형성하고요. 삼겹살이 16,000원인 가게에서도 소주는 4,500원, 된장찌개는 5,500원으로 오릅니다. 그러다 삼겹살이 2만원이 되면 소주가 5,000원으로 오르는데 된장찌개는 여전히 5,500원 가격대를 유지하고요. 이 말은 주 메뉴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다른 메뉴들 가격까지 같은 비율로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김치찌개에도 이런 가격 체인이 존재하는데 찌개가 7,000원이면 계란말이는 8,000원, 제육은 11,500원 정도를 형성하고요. 찌개가 10,000원이면 계란말이 9,500원, 제육은 15,000원 정도로 나타납니다. 김치찌개가 15,000원에 판매될 때는 계란말이 11,500원, 제육은 16,000원 정도로 나타나죠. 메뉴 간의 관계는 있지만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게 아니라는 점과 어떤 메뉴는 일정 수준까지 가격이 더 오르면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가격 한계선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노의 경우에는 아메리카노 2,700원에 주스는 4,600원, 팥빙수는 8,400원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메리카노가 4,200원이 되면 주스는 5,700원, 팥빙수는 11,400원이 됩니다. 커피가 5,700원일 때 주스는 6,700원, 빙수는 14,000원이 되고요. 개인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만 봤을 때는 저가 커피 전문점에서는 커피를, 중가에서는 빙수를, 고가에서는 주스를 마시는 게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가격 얘기만 며칠간 할 수 있지만 처음 시도하는 외식 포스 데이터 분석 결과는 5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솔루션은 가성비의 개념을 가격이 아니라 성능과 만족도에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낮은 가격을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가격을 전면에 내세우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요. 가격이 노출되는 순서를 최대한 나중에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더 다양하게 고려하라는 것인데요. 재료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디테일한 모든 면이 가격 책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통적인 원가 계산법의 활용도인데요. 손해보지 않는 가격대는 알고 판매를 해야겠죠. 네 번째는 지역과 상권 유형별 물가 그리고 아이템의 가격 탄력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걸 모르면 소비자가 내고 싶은 가격이 아니라 공급자가 받고 싶은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메뉴 간 가격에도 관계가 있어서 균형적인 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관계가 적절해야 소비자가 비싸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들 감으로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주 메뉴 가격이 얼만데 다른 메뉴 가격을 얼마로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감으로 하지 말고 꼭 데이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2025 식품 외식산업 전망대회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